자,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아이 마무리를 좀 하고 가지 그랬어요. 나는 이원석 총장이 참 이렇게 네. 그 뭐랄까요 좀 이렇게 꼼꼼한 사람으로 저는 처음에 알고 있었거든요. 어. 꼼꼼하지 못하네요.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안 그래도 퇴임하시면서 남긴 메시지가 예. 약간 좀 특이한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러다가 지금 민주당 영입되면 어떡하나요 또? 약간 그런 걱정도 되는 게 예. 잠시만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텼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의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하는 현상이 심화됐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에서는 과잉 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 수사라 손가락질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 부정할 수 없는 얘기죠. 예. 근데 약간 저는 좀 기분이 나쁜 게 예. 개딸과 민주당 애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판했던 거라. 예, 그건 예.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었던 거고. 비난이죠. 근데 저희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쉽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진작에 다 종결 처리라고 끝냈어야 되는 문제인 거를 약간 좀 시간이 끈다 이런 비판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두 건전한 가지를- 비판을 그렇죠. 모르는 거지.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인식을 하시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향하는 박수갈채 이외에는 듣기가 싫으신 거죠. 그리고 저도 이런 이제 상황이랄까요?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히 후진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둘 다 검찰에 의존한다는 말은 뭐예요? 전부 깨끗한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수사 대상이고 다 그냥 수사로만 비난해야 되고 그러니까 깨끗한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 전부 부정부패와 전부 수사 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의혹을 해명을 해도 믿어주지를 않는다. 이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반드시 넘어가야 돼. 정치 후진국으로서 넘어가야 돼. 산이다. 왜?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사법부가 결정하고 그 사법부로 넘기는 검찰이 결정하는 되게 희한한 아이러니가 생겼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탄핵을 결정하는 헌재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결정하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한 명의 판사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결정하고 유창훈 같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미 상실되고 대한민국은 전부 사법 리스크로 얼룩진 정치인들만 지금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신임 제각까지 됐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는 이제 그 19일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 벌써 16일 날도 출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일을 또 보신 것 같은데. 아이고 업무 인수 인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일단 김건희 여사의 지금 이제 그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종결을 안 하고 최재형에 대한 수사 심의까지 보고 이제 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에 지금 미종결 상태로 지금 떠넘긴 아이고 느낌이에요. 무혐의라고 의견 다 나왔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도 그 무혐의라고 의견 다 나왔는데 왜 자기 혼자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아니 다 그거는 그거였는데. 검찰총장 독재인 거죠. 어.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거절한다는 건 틀린 거죠. 어. 그거는 그 이전에 그 저기 그 이성윤인가 걔나 하는 짓이죠. 이성윤이가 하는 짓이에요. 담당 검사하고 담당 부장하고 다 사인해가지고 기소하라고 올렸는데 최강욱이 기소하라고 깔아뭉개는 그런 검찰총장 자기 혼자 하는 건 자기 혼자 검찰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짓인 거죠. 음. 자. 나머지 수사팀 그리고 위원회에서 다 무혐의라고 했으면 무혐의로 결정이 났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수사팀도 그걸 왜- 무혐의고. 그러니까 왜 그걸 후임 검찰총장한테 던지고 도망을 가나요? 그러니까요. 참 이것도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고 도이치모터스 문제도 결국에 이제 불기소를 안 하고 지금 이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이고 저것도 저 투자자들이 그 90 몇 명인가 그러지 않나요 그거? 여러분 저도 제가 금융법 제가 전공자고 그렇죠. 제가 소송을 집단 소송, 투자자 소송 뭐 지금도 뭐 신라젠 투자자 소송 이런 거 해가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집단 소송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이 뭉쳐가지고 돈을 내서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 투자 실패가 일어나면 소송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투자 실패해서 소송하는 경우에도요. 소송을 하는 변호사와 그 90명 사이에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돼요. 그 정도로 투자자 중에 원 오브 댐 한 명은요. 정말 거기에 인볼브할 그 뭐랄까 일부 그 내부 정보도 모르고 그 진행 사항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특징이라니까요. 그렇죠. 그 중 한 명이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번에 항소심에서 전주였던 그 손모 씨, 예예. 이 손모 씨 같은 경우는 75억이나 지금 연루가 돼 있는데 예예. 이 사람조차도 항소심에서도 결국엔 주가 조작은 이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무죄를 받았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김 씨랑 손 씨 사이에 문자 메시지를 보니 이 손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예. 그걸 알면 이 사람이 개입한 건 아니고 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그냥 방조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거둬들였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방조죄가 인정이 됐고, 예예. 근데 이 지금 손모 씨조차도 방조 혐의만 인정이 됐고 주가 조작은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당연하죠. 하물며 김건희 여사는 더더욱 그러니까 인정이 될 그게 없는 거죠. 자,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요. 전주 그 90명이 돈을 넣었다고 해서 돈 넣은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금융 그 자본시장법에 1도 모르는 소리예요. 투자자들하고 여기는 엄청난 그 월이 그러니까 벽이 있어요. 그렇죠. 내부 정보 밖으로 안 나오고요. 이들이 어떻게 주가 조작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돈을 넣고 벌면 나눠 가지는 거고 이러면은 내 돈 날리는 거예요. 원금 보장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 알겠다 그럼 투자했는데 그럼 만약에 이거 투자 실패했으면 그거 갖고도 뭐라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거기 하는 주요 플레이어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내부 정보를 갖고 했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주가 조작을 했는지 시세 조정을 했는지는 투자자들은 90명은 몰라요. 모르죠, 방법도 당연히.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적한 문제들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이번에 같이 검찰총장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미 수사팀에서 정리를 했고 그렇죠. 거기에 기소심의위원회 정리를 했으면 사실 끝난 거예요. 누가 또 하늘 아래 누가 더 있나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검찰총장 개인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야. 총장도요. 그 로매트리얼 수사에 아주 깊이 있는 기초 자료들을 볼 시간도 기회도 없어요. 보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보고받고 판단하는 그 수준이 매우 한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결론은 뭐냐? 수사팀을 믿어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검사 통일치 아닙니까? 그러라고 수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팀이 왜 네. 필요해요? 자기가 하지 검찰총장이 지가 그러니까요. 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같이 또 제가가 되신 분이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올고주신 분이더라고요. 당연하죠.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탄핵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이 무더기로 각하나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빨리 탄핵 여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뉴스에 지난주에 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신속한 재판의 원칙. 그렇죠. 그것을 그리고 또 원론적인 거 말씀하신 거죠. 네,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이제 특검을 자기들이 다 추천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정상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또 마찬가지로 딱 선을 그었습니다. 저거는 근데 정말 여러분 저라도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서를 한 번이라도 열어본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안 되면은 저게 절차적 접법이 되겠어요. 아니면 저게 법치주의가 되겠어요. 저거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저렇게 말을 해야지. 재판관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헌재에서 지금 이제 10월 17일 날 또 헌재 소장이랑 해가지고 세 분이나 또 공석이 되는데 예. 그때 이제 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을 또 추천을 안 해가지고 헌재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민주당이니까 할 수도 있겠다. 민주당은 합니다. 네. 여러분 민주당은 해요.
마비시키는 게 전문이에요. 마비 전문 정당. 마비 정부 정당. 결국 본인들의 네네. 뇌가 마비될 거예요. 아 진짜 국정을 저런 식으로 마비시키면 본인들도 마비 당할 거예요. 뇌가 한번 마비될 보십시오. 것이다. 그럼요. 그 얘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